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편성 3월 31일 신용환입니다. 산불 TK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산불이 이제 주불이 대부분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 한 7일 8일 이상을 계속해서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면서 현지에서 봉사활동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이제 온정의 손길들이 답지를 하고 하는데 국가적 손실로 봐도 지금 10조 추경을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예비비에 대한 사용 가지고 또 논란이 있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엄청난 화마를 입었습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또 누구 지지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부를 철회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긴 하던데 이런 국가적 어떤 재앙사항 또 자연재해에 의한 부분들 넓은 마음으로 함께 뜨거운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같이 따뜻한 마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재 오늘 3월 31일로 변론 종결한 지 무려 34일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 나가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시각이 변해 있습니다. 처음에 하다가 다소 황당하다 지금은 이제 당황하는 그리고 이제 분노가 치미는 단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헌재 언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오늘도 뜨겁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분석해 주실 분 당내에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역시나 이번 헌재 앞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크게 내고 계신 우리 이용우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나오셨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고요.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따가 당내 내부 분위기나 기류도 좀 자세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생하면 민생경제연구소, 소장하면 안진걸. 네. 1년에 지금 재작년, 작년 100만 개 안팎의 사업자가 폐업했는데 그걸 제가 360으로 나눠보니까 네. 하루에 2,500개 가까운 지금 사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거기에 2명씩만 고용돼 있어도 하루에 5,000명씩 일자리를 잃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태입니다. 뭐 지금 모건 스탠리, 무디스 죄송합니다. 네, 네. 뭐 밥을 안 먹어 갑자기 음식을 먹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뭐 전부 다 한국 경제 성장률 다 대폭 낮춰버렸잖아요. 예, 예. S&P는요 무려 0.8%를 낮춰버렸더라고요. 1.2%로. 와, 이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경제, 민생, 뭐 국격, 민심 다 망하고 다 파괴됐어요. 헌재요. 네. 이렇게 시작해봅니다. 안진걸입니다. 네, 정말 절규의 외침. 예. 그게 국민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단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재관입니다. 민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환율이 1,470원을 넘어갔습니다. 계엄 당시, 비상계엄 당시의 수준까지 가버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이 국제적인 이 의문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정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의문을 전 세계적으로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2,500선을 하향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생각나는데 그자가 바로 최상목입니다. 네. 나라는 거들나고 있는데 최상목의 주머니는 계속 두둑해져 가고 있죠. 그렇죠. 그 자체가 사실은 탄핵 사유 아닌가요? 미국 국채 환율을 잡아야 될 당사자가.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그 망하는데 배팅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자리에 하루라도 더 연장한다는 것은 민망한 일이죠. 네. 3월 21일 날 야오당이 이미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리 않고 있는데 이자의 이 후한무치함을 더 이상 방기했다가는 나라가 정말 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판입니다. 쌍특검에 의해서 탄핵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만은 정말 헌법 정신을 위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자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판단 들고요. 환율과 주가 정말 그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방기하고 사실상 이게 몰아내고 있는 헌재. 네.
그분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다수의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제 이 밥값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 주셔서 한번 이 시간 한번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무려 3.01%가 네. 하락했습니다. 지금 2,480점, 2,500 붕괴 예, 됐죠. 2,480. 예. 코스닥 2.96% 하락했습니다. 673.21입니다. 참 뭐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느 분께서 신용환이 말은 멎는 게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저는 말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맞는 신용환 게가 말이 아니고 멎는 게. 멎는 게 하나도 없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날짜 예측에 있어서 다 틀렸습니다. 많은 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전문가도 지금까지는 맞춘 분이 없습니다. 헌재는 알겠죠. 이 부분 과연 어디까지 틀릴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서 너무나 불안한 마음만 갖지 마시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쟁점이라 이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또 목소리 헌재 빨리 내려달라 하고 외침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용호 의원님 계십니까 거기 현장에? 네, 여기는 소리가 없을 안 나오네. 네, 헌재 바로 앞에 이제 정문 앞에죠. 정문 바로 옆에. 예, 요거는 초선 의원 예, 초선 의원 예, 상임위 네. 상임위에서 농해수위랑 예. 산자위하고 농해수위 계속 지금 번갈아 가면서 쭉 하셨죠. 예. 자, 의원님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을 당 쪽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밖에서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 말고요. 당 네. 쪽에서 저희보다 일반인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사실 정보가 없고요. 네. 네, 정보가 없는 건 진짜 매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고 요새 이제 시중이든 정치권이든 100만 가지 설이 돌고 있는데 100만 가지 설이 다 지금 틀렸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선고 자체가 이렇게 지연되는 거 예상을 다 빗나가는 거니까 예상을 빗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절차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과연 왜 이럴까? 애초에는 지배적인 견해가 8대0 맘장일치 파면 결정이다. 이것은 그렇죠. 네.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네. 너무나 간단하고 명징한 사건이다. 이론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변론 종결하고 한 달이 넘어가면서 내부에서 뭔가 일이 있다.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우려들이 이제 좀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정말 결론에 있어서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결론에 있어서 좀 다른 그 파면 인용 결정이 아닌 다른 의견들을 좀 제시하는 재판관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에서의 이견이 발생해 한 부분 이렇게 좀 그 추측을 하시는 그 견해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여전히 8대0 만장일치는 맞는데 뭔가 고의적인 절차 지연을 하고자 하는 측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조금 견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부동의 사실이고 이 사람들, 이 헌법재판관들이 8명의 그 이 법관 생활을 다 합치면 247년입니다. 네. 1인당 평균 약 31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의 영역에서 법리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 사건을 각하결정문이나 기각결정문을 쓸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만약에 법률의 영역이 아닌 뭔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거나 정무적 고려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그런 고려를 일부 재판관들이 한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파면 인용 결정에서 벗어난 탈선한 어떤 결론을 고집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다. 네. 네. 그리고 차마 거기까지는 얘기 못하니까 인용은 하면서도 뭔가 시간은 좀 계속 지연시키고 그래서 소위 4월 18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상황까지를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목적의식적인 좀 네. 부당한 행보를 하는 재판관들이 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좀 제기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 추측이고요. 네.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네. 대응책 마련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렇죠. 뭔가 8대0 만장일치 될 거니까 기다려봅시다. 이 상황은 넘은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그 리차드 김님이 이용호 의원님 진짜 똑똑해 일도 잘해라고 주셨고 그 박범계 의원께서는 계속 8대0이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해놓으셨고 루시님께서
8대 0이라고 계속 떠드는 신용환. 네, 맞습니다. 네. 소원을 말해봐님, 박범계도 못 믿어. 다들 이제 불안하시니까 별의별 그 고민들이 많으신데, 네, 8대 0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1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저는 제가 최소한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씩 더 접하고 있는 편일 텐데 5대 3이란 말을 저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론 선고 내리는 일자도 저는 늦어도 4월 11일 이전에 나온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특이한 징후가 보일 거다. 안 보이면 또 저 틀렸다고 이제 괜찮고요. 근데 우리 자, 신영환 네. 교수님의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그래,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이 이렇게 다 틀린 경우는 이번밖에 없어요. 사실 윤석열이 엑스포 될 거라고 뻥칠 때도 저는 저 사기꾼 또 뻥치고 다닌다. 애먼 재벌 총수들 데리고 와서 술 먹이고 돈 쓰고 저놈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더니 실제 뭐 20몇 평가 했잖아요. 그때도 다 알았잖아. 안 속았거든요. 근데 안 틀렸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정말 모두가 전망이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3월 7일 주장한 놈입니다. 3월 7일 37 망통. 다 그랬죠. 그래서 망통이 뭐냐면 이제 그날- 그날에 저 화투놀이 때 네. 그거 저 0이 되는 거잖아요. 0이 되는 숫자. 그래서 대통령이 망한다. 대통령이 쫓겨난다. 망통. 한자까지 동원해서 네. 그다음에 38 광땡. 3월 8일부터 민족과 국가의 광명과 민생과 경제 광명이 시작된다. 얼마나 저야말로 사과를 드려야 되죠. 아, 이거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 전체가 틀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쪽이 틀린 그렇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못이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우리가 격변이 있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다수의 민심이나 또 내부의 정보를 우리가 종합을 하면서 맞추잖아요. 뭐 결론이나 날짜. 대부분 맞습니다. 네, 네. 애지가 안 하면. 근데 이번에 다 틀렸다는 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헌재가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아무도 알 수 없게 네. 헌재 직원이 수백 명 있잖아요. 아는 직원들한테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뭐 그래도 좀 친분이 정말 직원들도 모르게 보안은 철저히 되고 있는데 찌라시는 다 가짜라고 맞아요. 이야기합니다. 다만 기류는 직원들 기류는 당연히 파면 아니냐. 직원들 헌재 직원들도 다 네. 전문가들이니까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8대 0. 이거 8대 0이 안 날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윤석열 지가 스스로 자백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선관위도 내가 군대 투입했어요. 포고령도 사회법 위반인데 그냥 냅뒀어요. 애처단도 그냥 웃으면서도 지가 다 했다고 지가 다 인정한 건데 그 재판관이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몇몇 재판관이 아유 저는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네. 네. 다 자백해버렸네. 네. 이런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8대 0은 여전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최소한의 우리 이성적 기대인데 다만 너무 늦어지니까 이용우 의원님 말씀처럼 별별 설을 다 감안해서 저는 오늘부터는 네. 그러니까 불안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경제 민생이 다 폭망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야후당 아까 뭐 저기 시민사단체도 뭐 긴급 기자회견도 했던데 오늘부터는 그냥 전국민 비상 행동, 그럼요. 전국민 총궐기, 네. 전국민 시민혁명으로 그냥 밤마다 광화문으로 또는 자기 동네 집회하는 데로 나가고 뭐 저도 오면서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거 들고 왔습니다. 그냥 네, 뭐 잠자면서 이렇게 팍 들고. 네. 그러니까 막 지하철에서 이러고 있고 뭐 예. 그냥 손글씨라도 써갖고 다니고 막 직장이 휴가 막 직장이 총파업을 하면 파업에 동참하고 파업을 안 하면 그냥 휴가라도 내가지고 데모나 막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헌재한테 말해야 온 국민이 지금 대규모 행동 들어갔다. 저 서울에서 백운정 대표님이 삭발하고 매불쇼 체육협이 삭발했지 않을까? 막 예. 삭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삭발을 하고 제가 어제 부산 갔더니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그 동래구 위원장 박생희 위원장하고 금정구 이재용 위원장 민당 두 분 단식하고 있다가 오늘 6일째인데 네. 오늘 아침까지 보고가 올랐거든요. 단식 진짜 안타깝지만 권유하고 싶지 않았지만 단식할 사람 단식하고 일이 박균택 의원님 24시간 1인시 했죠. 네. 네. 아 24시간 1인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헌재에도 소식이 들어 야 24시간 헌재가 서 있었대 헌재 앞에. 네. 이런 게 그래도 직원들 기획을 통해서 들어가고 헌재 재판관들이 밥 먹을 때라도 화장실 갈 때라도 들을 수 있잖아. 예,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온 맞습니다. 국민이 지금 다 총궐기 했더라. 자기 삶의 조건을 다 하더라. 그럼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요? 고라니님께서 저도 신용환 교수님 때문에 파면될 거란 확신은 있음. 아마 신용환 때문에 파면될 거란 확신이 있다는 건 제가 이제 영연백 대당자가 될 선순위에 있다 보니 그건 아닌가 보다. 네, 그런 믿음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막연한 희망회로를 저희가 돌려드리는 건 아니니까 요 스픽스 오늘 방송 들으시면 막연한 희망회로는 아니고 분명히 어떤 가닥이 잡힐 겁니다. 자, 근데 네네. 두 분 말씀을 계속 듣고 다른 분들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동안 우리가 참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은 자각할 수 있는 거죠. 헌재가 헌법을 온전히 헌법 정신을 생각하고 판결을 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건 그냥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네. 우리들만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착각이었구나. 그리고 정치가 자꾸 사법화돼서 정치가 결정해야 될 내용들을 대부분 법원이 결정하는 문제로 인해서 정치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느덧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더니 어느덧 보니까 사법이 이미 정치화돼 버렸구나. 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최상목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저자들이 최소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겠지라는 믿음, 이것도 착각이었구나. 네. 저들은 자기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자기의 그 이익과 자기의 업무와 이해충돌, 사실은 이해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반하는 행위인데 그것도 서슴없이 하잖아요. 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란 동조 행위를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자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파면이 있고 나고 나면 본인도 반드시 형사적인 처벌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방해를 계속 놓고 있죠. 그렇죠. 네. 옛날에 그 대통령님께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불의는 늘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의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정상이겠지 생각하면서 조금 안이할 때 불의는 언제든지 부지런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우리가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의한 자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나올 내용들을 미리 우리가 먼저 선빵을 때려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조국혁신당에서 몇 가지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제 그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비상계엄 국무회에 참여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을 이제 전체를 탄핵시켜야 된다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최상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탄핵해야 되고 그 이후의 문제는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판결 결과를 계속 이행하고 있지 않은 최상목과 한덕수는 현행범입니다. 네. 공수처가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이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공수처가 바로 구속 수사해야 된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뭐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렸다가 바로 고발 조치할 생각입니다. 네, 그들이 지금 실효성 있게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 하나 믿고 지금 헌재에서 의무다, 헌법적 의무다라고 한 것도 지금 안 지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또 국민들 보고는 뭐에 승복하고 뭐 더 갈등을 유발하는 뭐는 안 된다. 공권력을 존중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해라. 지들부터가 헌재라는 최고 공권력 기관을 무시하고 저기 정당한 기능을 지금 마비시키는 일종의 내란행위를 저지르면서 국민들한테 훈계하는 꼴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플랜 B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 주말에도 긴박하게 움직였는데요. 뭐 플랜 B가 좋아서 플랜 B를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대표적인 플랜 B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속한 파면 선고 결정이거든요. 네. 사실은 뭐 그 4월 18일을 넘어서서 뭐 정말 극악한 어떤 상황까지를 염두에 든 것은 말 그대로 그 다음이고 그 전에 어쨌든 빠르게 좀 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은 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부분인데 임명 부분은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덕수 총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명하는 방안.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생각을 바꿔먹게 해서 임명하는 방안. 크게 보면 두 가지 트랙이고요. 네. 첫 번째 전자와 관련된 트랙은 엊그제 이제 국회에서 그 소위 말하는 임시지휘 가처분. 네. 말하자면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재판관 지위를 임시적으로라도 빨리 인정해달라라고 네. 하는 신청을 제출을 했고요. 이 신청은 그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그 이제 재판을 열어서 하는 사건이 아니고 그냥 네,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 가능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는 3일 만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결정을 하려면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처분 신청은 6명의 인용 요건이 필요 없고요. 과반 5명만 인용하면 되는데 네. 지금 재판관 지형상 그럴 여지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그 임시지휘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그 이 사건에 이제 말하자면 결합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른 어떤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임시지휘 가처분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덕수 총리로 하여금 임명하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위헌적 상태를 매일매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위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을 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탄핵을 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 원내대표 간에 이 본회의 일정 잡는 부분들, 안건 관련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계속 해왔고 아직 이제 결론을 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본회의를 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하고 직무유기 형사 고발도 하고 다양한 어떤 법적 조치들을 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그 정부청사 앞에 가서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한덕수 총리 압박 네.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4월 18일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위한 정상적인 어떤 트랙으로 가는 네네. 방안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4월 18일이 온다. 아시는 바와 같이 2명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 퇴임하거든요. 그렇죠. 퇴임하면 6명이 돼요. 네. 그럼 헌재가 그냥 올스탑입니다. 그렇죠. 6명이 되면 소위 헌재법에 따른 심리 정족수 7명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네. 심리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헌재 자체가 올스탑이고 이 직무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네. 헌재 재판관 대통령목 2명을 임명할 수 없다가 다수설로 알고 없다가 있는데 중론이죠. 예, 다수설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 소수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들은 그럴 뭐라도 여지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볼 사람들인데 맞아요. 네. 저지르면 어떻게 네. 됩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임기 만료가 되는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의 임기를 네.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네.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하는 헌재 법안. 재판관 네. 외에 정부의 다른 자리 네. 또 정부 산하기관 네.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 데의 사장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일반적입니다. 하고 있죠. 예. 예. 그런 일반적인 법률도 많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공석이 된 두 자리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권한 대행은 임명하지 못한다라고 네네. 하는 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 극악한 정치적 어떤 판단을 통해서 헌재를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자기네 어떤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봉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네. 그런 아주 극단적 농담까지 하도 이제 어이없다 보니까 네. 한덕수가 2년 해먹겠네 뭐 이런 이제 농담도 했는데 네. 지금 이 상태가 만약에 네. 4월 18일 이후에 온다면 네. 굉장히 긴 시간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수도 황당하게 갈 있죠.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네. 헌재 관련된 법안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국회가 선출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을 지금 부당하게 행정부의 수반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이것은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다시 결론 지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부당하게 임명을 안 하면 10일 이내에 임명을 안 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네. 그렇게 해서 국회의 선출권을 형해화시키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법안도 함께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놔두면 또 거부권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뭐 추후에 저희들이 또 밝힐 텐데요. 지금은 완전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범주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그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들이 꼭 필요할 것이고 그런 판단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과 함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주당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예, 저희들은 민주당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위원회 정신이 너무나 투철한 자 네. 그런 자들을 국가가 그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되니까 자리에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도저히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을 계속 그 자리에 놓으면서 월급을 줘야 된다는 게 그리고 그 권한을 계속 행사하게 놔둔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회의가 21명입니다. 국무위원,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다 합쳐서 21명인데 의사정족수가 이제 1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 수 있는 사람이 11명이 모여야 되는데 현재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없고 권한대행 체제가 있는 부처들까지 따지면 몇 명의 지금 그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개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가 개의가 되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15일 후에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네. 국회의장이 그 헌법에 대한 그 법률안에 대한 대해서.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야당이 취할 수 있고 현행 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저희들이 생각해 둬야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과 계속 협의하면서 발표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우리가 눈 뜨고 코를 여러 번 뵀잖아요. 그 3월 7일 날 구속 취소 인용 이것도 이제 눈 뜨고 코를 뵙고 8일 날 즉시 포기를 하면서 항고를 하지 않아서 석방도 되고 그래 이제 코가 한 절반은 잘려 나갔어요. 눈 뜨고 그냥 베었어요. 그러다가 또 김성훈, 뭐 이광우 등등등은 아예 저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검찰이 아예 나가지도 않고 이놈들이. 네,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베일 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베이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지금 플랜 B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이용우 의원님 좀 곤란하실지 몰라서 민주당의 다선 의원님들께서 중진 의원님들께서는 그건 조금 혹시 뭐 역풍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약간 멈칫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몇몇 초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그러셨는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해야지 현재 8대0도 더 높아지고 그 위에도 여러 정치 일정에서 설득력이 높아지는데 경제를 각하는 분들이 일부 또는 중도층 일부, 합리적 보수층 일부에서는 한덕수와 최상목을 쌍탄핵하면 주가가 더 폭락하고 환율이 더 뛸 거다. 지금도 그런 상태긴 하지만 게다가 거기다 내각까지 더 탄핵하면 더 큰 혼란이 오지 않겠냐. 다 윤석열 때문이고 헌재가 선고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 하지만 그것은 좀 피해보자 이런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네. 오늘 내일이죠, 그것도. 그렇죠. 4월 1일로 일단 저 민주당은 못을 박은 거죠. 4월 1일까지 최후 통촉됐고 네네. 오늘 그 뉴스공장에서도 민주당 초선의원이 나와서 거기서도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초선들 사이도 의견이 엇갈리는 게 있는 겁니다. 네네. 다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자. 이게 저도 막 머릿속에서 막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닌가요? 혹시나? 네네. 조국혁신당이 시원하게 쳐주면 또 좋았다가 네. 가끔 또 갑자기 기업하는 사람이 막 연락 와가지고 야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 좀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그런가 또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플랜 B라는 게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한이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좀 말씀드리면 4월 18일 날 이제 임기가 종료 두 분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따지면 이번 주 정도에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 끝나기 전에 한 2주에서 3주 전에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와야 되는데 아까 이제 다수설과 소수설을 얘기했잖아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해가지고 권한대행이
국회에다가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내보세요. 네. 그러면 그게 일정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국회에 제출해버리는 동시에 네. 국회가 그것을 인사청문회 하고 안 하고 가네요. 네. 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회도 이게 인사청문회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냥 행정부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4월 18일 이후에 한덕수에 의해서 2명을 네. 대통령 지명직이기 때문에 내가 권한 행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미리 저희들이 먼저 선수를 쳐놔야 된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오오 하다가 예. 4월 18일이니까 얼마 안 좀 시간이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전혀 없다. 이번 주 안에 뭔가 저들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얘기해놔야 저들이 안 하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죠. 네네. 그렇게 그런 의미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먼저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고요. 지금 두 분 말씀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냥 마냥 손 놓고 있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네. 대비 차원에서 분명히 대비할 일을 하자. 네. 이 의미인 거잖아요. 네,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좋아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일부러 먼저 뭐 그들을 괴롭히려고 그렇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지금 헌법과 법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만들어 왔으니 최소한의 방어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있자. 이제 너네들이 계속 그렇게 국가를 만시창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네. 현행 법과 헌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고안해내고 있다. 너네들 그렇게 계속 할 거면 우리도 할 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저들이 조금이라도 움츠다는 거죠. 지금은 무방비 상태로 지금 3연패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탈옥도 예, 했죠. 맞아요. 탈옥도 했죠. 네. 그리고 즉시항고도 포기하게 됐죠. 그리고 구속도 안 되고. 구속도 안 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김성훈 이관 구속 안 되고. 그거 하나 더 따지면 지금 한덕수도 다시 네. 이제 복귀하고 있고. 복귀했는데 임명도 안 예, 하고. 예. 저희들이 계속 무방비로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미리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하고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우리의 결기를 그냥 말로만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그 소위 말해서 가벼이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비상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놔야 된다. 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말 길어져서 별 말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국민들께 얘기하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니 실제로 계엄이 딱 터지고 나니까 국회를 가야 돼서 바로 국회에 가서 해제해야 되고 국민들은 국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계엄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제시켰던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네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왜냐하면 강경파가 있으면 온건파도 있고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생각을 하시겠죠. 생각을 쭉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론의 과정,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생각하고 민주당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 줄탄핵 프레임 일단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줄탄핵 뭐 이런 얘기들을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공격을 네. 하잖아요. 정부 여당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이니까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을 때 국민의힘의 일성이 뭐였냐면은 임명하지 말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을 교사하는 거거든요. 네. 야 최상목 너 그 임명하면 안 돼. 그렇죠. 헌재 결정 무시하고 임명하지 마. 위헌 교사예요, 위헌 교사. 네. 근데 지금 한덕수에게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위헌 교사를 계속 주구장창 해오고 있는 정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탄핵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위헌 상태를 해소만 하면 누가 이 탄핵을 즐겨서 하는 그 그렇죠. 책임 있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위헌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나요? 네. 위헌 상황을 그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위헌하라고 계속 임명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거 받아가지고 한덕수 최상목은 계속적으로 임명도 안 하고 버티고 있고 왜 임명 안 하는지 얘기도 안 해요 이제는.
과거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얘기하니까 하다가 헌재에서 그건 아니야라고 이제 정리해 주니까 그 얘기도 못 하고 더 이상 임명 거부 사유를 얘기를 못 해요, 아예. 네. 꿀먹은 버거니 마냥.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기사 제목이 이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한도수 총리의 벌린 입은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만 다치고 있느냐. 마이크 딱 들이댔을 때 복귀하던 네. 날 그냥 피하고 말을 못 해요. 네. 임명 거부 사유가 없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위헌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위헌하라고 계속 사주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매일같이 위헌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책임 있는 다수 야당은 뭐 해야 됩니까? 네. 두 손 놓고 그냥 지켜봐야 되나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가지고 네. 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적법한 가장 강력한 수단인 탄핵 소추권을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발동하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시켰다. 네. 최상목 또 대행이 왔어. 근데 똑같은 행태 벌인다. 네.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탄핵해야죠. 예. 그 다음 대행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촉구할 거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헌 상태 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 위헌 상태 방치해야 됩니까? 네. 오히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줄탄핵 프레임 얘기하거나 이렇게 줄탄핵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 왜 위헌 상태가 이렇게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는 건가? 그렇죠. 우리는 이 본질에 주목해야 된다. 언론이 됐든 네, 네. 정치권이 됐든 맞습니다. 국민 전체가 이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한 집단이 누구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 집단에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하거든요. 네. 근데 비본질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피해자예요.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예. 피해자가 방어 수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 식의 방어 수단을 쓰냐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꼴. 그렇죠. 맞습니다. 맞지 않죠. 네. 이제 조선일보 같은 자들이 몰아치우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과 야당이 최대 피해자죠. 그렇죠. 저놈들은 믿자 본전이에요. 네. 또 윤석열 구속되거나 파면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매일매일 거의 내란성 우울증, 내란성 수면장애, 내란성 불면증, 그다음에 와 이번 토요일 날도 나갔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네, 바람이 정말 많이 칼바람이 불었어요. 불고. 네. 그 와중에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님 삭발한 것도 봤는데 그것도 슬프고 평일 집회 삭발로 토요일 날 삭발하신 것도 봤는데 조국혁신당 당원들 108배 하시는 것도 봤고 애절하거든요. 완전히 우리는 그냥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완전히 12월 3일부터 경제, 민생, 국격, 외교, 국방, 심지어는 평온한 일상이 모두 깨져가지고 네. 지금 몇 달째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상으로 돌려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워갖고 또 삭발하고 단식하고 다들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줄탄핵 프레임은 말부터가 안 예쁘죠. 사실 거부권은 탄핵도 아무도 얘기를 안 아니죠. 하잖아요. 또. 실제 탄핵하겠다고 우리가 안을 냈지만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그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이 부분도 저는 야당이 좀 적극 알렸어요. 실제 헌재로 간 건 숫자 훨씬 적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유가 다 확실히 있었다. 음. 이게 처음부터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이혼 불법행위를 하는데 그럼 국회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헌재가 국회에서 하는 그 탄핵이 예, 다 일종의 정당화가 월권이 됐다. 아니라고 이미 저기를 다른 결론을 나라도 원래 내렸잖아요. 여당 야당은 이렇게 많이 싸운다. 네. 그거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우리 임박했잖아요. 지금 결단 같은 예. 게 또는 우리 여러 가지 비상 시나리오에서 자 이렇게 선고가 지연되고 헌재 기능이 마비되고 한독수 고난대행으로 계속되고 또 윤석열 세력이 또 제2의 쿠데타를 저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번 주부터 비상행동해서 그래도 60~70%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탄핵 또는 거기에 준하는 상황 정리로 갈 건지 둘 중에 이제는 언론도 우리 국민들도 양자택일할 상황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예. 집중으로 오늘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예. 왜냐면 양자택일 상황 와버렸잖아요, 진짜. 예. 온 것 같습니다. 예. 도저히 만약에 오늘 내일까지도 선고가 안 잡힌다. 네. 그럼 이제는 양자택일 해야 돼요. 오늘은 오전 예. 10시부터 지금 평의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민중 총궐기가 일어나가지고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요. 네. 그걸 그걸 그들이 피하기 또- 위해서는 네네. 그러면 국회가 윤석열의 복귀와 탄핵 선고를 위한 파면 선고를 위한 비상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정권의 내각을 무력화시키는 건 내란이 아니라 네. 국회가 가진 기능으로 합법적으로 기능에서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국회의장의 권한이 있게 되는 절차들을 가동하는 이 시나리오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양자택일 상황이 오고 있다. 네네. 헌재가 오늘 내에 선고 안 하면 이건 불가피하고 국민들도 이걸 받아들일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자들이 그 외환까지 유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에 뭐 드론도 예. 보내고 막 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폭동이나 이런 것도 유도하고 기다릴 수도 있고 뭐 여러 별짓을 가지 다 별의별 짓을 다 지금 한다라고 용산에서 또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용산 관제사라는 용산 지무실에 그 정진석 패거리들이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와 얼마나 많은 네. 음모를 꾸리고 있겠습니까? 실제 많이 바쁘다고 합니다. 예. 한덕수 네. 총리의 이 행태에 대해서요. 얼마만큼 극악한 행태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짚어보면 헌재에서 2번 유언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헌법 위에서 그냥 헌법 위에서 군림하면서 최고 권력자가 그러고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요 입법부 무시입니다. 국회에서 계속 그 선출했는데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몇 차례 임명 촉구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입법부 자체를 그냥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대화 자체도 그냥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국회의장이 만나자 또는 제1야당 대표가 만나고 원내대표가 만나자 다 무시해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임명 거부하는 거에 저는 핵심은 재판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은혁 재판관이 구인 완성 체제로 들어갔을 때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원하는 방향의 결론이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 그렇죠. 선 판단 하에서 임명을 계속 거부하거든요. 예, 예. 이건 명백한 재판 개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임명하면 당연하게도 상식적으로 임명하면 되는 문제를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고 적극적 자규 행태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꼴이다. 네. 형태다. 네. 이 점을 좀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예요. 이건 명백한 재판 네. 개입이다.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시간을 끄는 게 지금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시간을 끄는 거의 최종적인 목적은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2심, 항소심 그 유죄가 나오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아예 그냥 딱 잘라버린다. 이런 어떤 마음이었다가 예. 지금 이제 이게 2심이 무죄가 나오면서 이들의 이들도 그 계획이 흐트러지고 지금 플랜 B 때문에 고심한다. 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 끈다고 해서 이들이 이제 갑자기 주장하는 게 대법원으로 뭐 해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고 뭐 파기 자판, 네. 자판기도 아니고 파기 자판 뭐 이런 주장을 막 하는데 의원님께서 네. 저 법률가로서 그 파기 자판 이런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걸 목표로 지금까지 시간을 끄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게 참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과 지금 윤석열의 탄핵 재판은 하등의 0.01%의 하등의 관련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부시켜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선고를 지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형사재판에서 이제 그 완전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애초부터 그냥 기소를 하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시면 이 재판부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기소할 사건이 아니야라고 예. 그냥 엄중하게 꾸짖는 판결문입니다. 행간을 읽어보시면. 네. 왜냐하면은 그냥 공소 사실 자체가 뭐가 거짓말이라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일관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했던 얘기의 네. 핵심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상고심 가서도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기자판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상고가 됐을 때 항소심의 결론을 파기시켜서 뒤집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뒤집었을 때 보통은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내요. 그걸 파기 환송이라고 하는 게. 파간송. 예. 네. 근데 여기서 파기될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 네. 100만 분의 1 파기가 됐다 하더라도 환송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 절차가 이제 계속 확정이 안 되고 계속 시간이 걸리니까 네네. 저쪽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하면서 동시에 그냥 대법원에서 사건 종결시켜라라고 하는 자판이라는 네. 주장을 하는 건데요.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 네. 현실에서는 20년 동안 단 한 건도 저 유리한 걸 불리하게 한 적이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우격다짐을 얘기하는 근데 거거든요. 처음으로 네. 최초 적용을 윤석열한테 내란 우두머리한테 석방도 시켜주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또 불안감을 갖고 아니 있는 진짜 거죠. 파기자판은 저도 법학 공부 좀 했는데 처음 들어왔어요. 네. 변호사님 아니 의원님 잠깐만 제가 예전 의원님도 알고는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써보거나 뭐 이렇게 들어본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법률가들도. 예. 체포적부심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짓도 했는데 구속 취소 청구도 사실은 굉장히 네. 이래저래 네. 구속적 부심은 많이 했어도 네. 저도 옛날에 구속적 부심한테 기각됐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짓들을 다 하니까 사실
조희대가 지금 추천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좀 말썽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고 네. 조희대 자체가 예를 들면 조희대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괘씸한 일이거든요. 네. 아니 마은혁 때문에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 보수예요, 보수. 예, 예. 완전한 저는 이거 민주당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 야당이 그 이야기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마은혁 되면 마용주도 임명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한덕수하고 최대행이가 최상목이가 네. 그 와중에 심우정이나 최상목이는 정말 미국에 투자했고 떼돈을 벌고 있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난 이럴 때일수록 국장에 투자하자, 국내에 투자하자 그래야지. 지들은 뒤에서 한국 경제 망할 거 뻔히 알고는 미국에 다 투자하고. 이것도 좀 우리가 더 적극 알려야 됩니다. 굉장히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마용주 대법관 얘기 잠깐만. 네, 그 이야기도 이게 얼마만큼 극악하냐면요. 네.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 제청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예. 그렇죠. 사법부 수장. 예. 그거를 임명해달라. 오케이. 임명 제청한 거 받겠어. 국회에서 임명 동의해줘라고 던진 게 누구냐면 윤석열입니다. 어허.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에 있을 때 그렇죠. 국회에 던졌어요. 네. 임명 동의해줘. 예.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왔길래 오케이 처리했어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대통령 임명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계엄 터지고 탄핵되면서 이제 한덕수랑 최상목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습도된 거예요. 이건 네. 뭐냐면 사법부의 수장이 임명 제청했는데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행정부 수장이 임명 동의안을 구했는데 했고. 입법부가 임명 동의안 통과까지 시켰는데 했고. 대한민국 3부에서 다 정리했는데 네. 권한대행이 지금 이거 맡고 있는 거예요. 그 막는 근본적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3부 목적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3부 자체를 그냥 깡그리 날리는 거고요. 예. 심지어 자신이 대행하고 있는 전 아니고 아무튼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대행이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거는 사실은 하고는 싶을 겁니다. 네. 근데 못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마은혁 재판관 왜냐면 그렇죠. 마용주를 임명하면 네, 성도 네. 비슷한 마은혁을 꼭 예. 임명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마용주를 희생양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마용주 씨나 대법원은 긴급 입장을 몇 번을 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그렇죠. 네. 한 번인가는 입장 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임명해야 된다. 그래놓고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도 더 사실은 서열은 우리가 정확히 따지는 않지만 3부의 더 서열이 높은 것으로 네. 3부죠, 3부. 그렇죠. 헌재는 5부. 그렇죠. 네. 대법원은 확실히 3부로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3부 요인이어가지고 서열 3위쯤 아닙니까? 네. 국회의장 다음.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조희대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기 마용주하고 마은혁 같이 임명해라. 이거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 대법원의 이제 권위를 짓밟는 거다. 헌법재판소 권위뿐만 맞아요. 아니라.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이것도 매우 나빠요. 그러니까 네. 마용주가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상태와 대법원장의 침묵. 서부지법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법원행정처장 만나 대법원장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맞아요. 요거 꼭 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한패잖아요. 그 3패요. 한패 윤석열 한 패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국힘에서 빨리 선거해라, 헌재 빨리 선거해라 하고 엊그제 저 나경원, 윤상현 네. 또 오늘은 보니까 권성동 막 얘기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요? 일종의 그냥 선전전이죠. 선전전. 이제 본인들은 방해하고 있지 않다. 늦어진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 정치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뒤에서는 4월 18일 이후까지도 최소한 4월 18일까지는 버텨라. 예. 라고 알리바이만 만들고 계속 네. 지령을 내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리고 조한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도 여러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네. 왜 마지막에 임명을 했을까? 그에게 마지막 투임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네. 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고요. 특히나 공개변론 과정 속에서 거의 말을 안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질문을 별로 안 했죠. 거의 네.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정영식 재판관은 그래도 상식에 부합하는 질문이라도 몇 개를 좀 했는데 지적도 좀 하고 지적 좀 가끔. 하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그분들이 사실상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그 지금 조한창이라든지 뭐 한두 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구심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물론 네. 확인된 바는 없죠. 근데 세상에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떻게 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지 헌법재판관이 며칠 있으면 다 터져 나오죠. 나올 뭐, 겁니다. 얘기가, 예, 예. 당연히. 그
지령에 의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으나 아마 정말 자기의 이름이 역사에서 어디에 올려질 건지를 자기 스스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시간인데 네. 반역의 역사에 올린 그런 헌법재판관들은 역사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그 지금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 72분 거기에 이제 김어준 씨까지 포함해서 72분을 내란 일종의 선전선동으로 고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무슨 방귀 낀 놈이 썩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무고죠. 죄가 안 되는 네. 거 알면서 이게 어떻게 내란죄가 되겠습니까? 국회가 하도 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그리고 탄핵 선고도 안 되고 그리고 경제 민생 매일 망해가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처인 이런 이연 상태, 불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을 역시 핵심 위헌 불법 우두머리들을 탄핵 소추 이것도 탄핵 소추지 탄핵 가결도 아니야. 어차피 또 정말 지난한 또 법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돌아오기도 했고 벌써. 근데 거기서도 언제가 그러나 위헌행위는 있었다고 대부분 결정했잖아요. 부적절한 행위나 위헌행위는 있었다. 불법이 있었다. 파면에 달할 정도의 중대함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절차적으로도 문제없다고 헌재가 확인했지만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입법부나 국민들이 야당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사안이라는 건 헌재 다 인정이 된 거거든요.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왜니 이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잖아요. 헌재에서도. 헌재 자체도 보수적인 곳인데 매우. 그렇다면 당연히 야당 초선 의원들이나 또는 일부 언론인들 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굳이 김어준을 끼워 넣어가지고 마치 뉴스공장하고 무슨 김어준하고 야당의 특수관계나 되는 것처럼 아니 그냥 큰 유튜브 큰 언론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김어준 씨나 뉴스공장하고 야당하고 무슨 짬짬이 있겠습니까? 위원정당 참전하고 마는 위원정당에 거지. 대해서 그거 해놨나요 지금? 저 발의 위원정당 해산 청구? 법무부만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원장당 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진정을 한 상태죠. 그럼 법무부는 안 하겠네요. 지금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조국혁신당은 진정을 냈고 네. 제 민생경제연구소 검사 모임 변호사들 모여서 뭘 했냐면 이렇게 위헌 불법을 매일 저지르고 폭동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자들인데 내란을 치는 자들인데 왜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안 하냐? 니들만 하게 돼 있는데 바로 그 상태가 지금 부작위에 의한 이혼 상태다 해서 법무부의 위원정당 해산 청구 부작위가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과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해서 헌법 사안도 지금 이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정, 헌법 소원 이런 게 이제 다감이 되고 아마 저기 어떤 법률 개정도 한다는 것 같던데 왜냐하면 법무부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도 할 수 있게 뭐 우리가 지금 법안은 국회 청원법상 5만 명이 동의하면 의무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이 뭐 한 10만 명 정도 왜냐면 국민 요건은 좀 까다롭겠죠. 아무래도 위원장당 심판 해산하는 게 아무렇게나 돼서는 안 되니까 근데 주권자인 그래도 10만 명 정도라도 나서서 위원장당 청구하면 헌재가 다루게 아니면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한번 다루고 가게 하든 이런 절차를 정해야 된다. 지금 법무부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단계에서 좀 시급한 게요. 네. 본회의가 빨리 열려야 됩니다. 본회의. 네. 근데 지금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랑 협의를 중인데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결정해서 빨리 일정 잡아야 되고요. 그렇죠. 본회의가 열려야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회의 자체가 안 열려서 예를 들면 본회의 석상에 저는 한덕수, 최상목 두 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바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올려서 올리면 바로 처리 못 하거든요. 한번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본회의 빨리 열려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하고 그 발의된 거 보고하고 처리해야 되고요. 이 탄핵 소추안이 처리되어야 그 다음에 또 스탠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회의 석상에서 저는 임명 촉구 결의안 다시 한번 통과시키고 계속적인 발언을 통해서 헌재 신속 선고를 계속 촉구하고 본회의장에서 필요하면 현안질의 대정부 현안질의 해가지고 한덕수 등 관계 그 부처 장관인들 불러가지고 왜 도대체 임명 안 하는 거냐 따져 물어야 됩니다. 답변 못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헌재한테도 헌재 사무처장 불러가지고 저간의 사정들을 따져 물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본회의인데 예. 이 본회의 자체가 지금 안 열리고 있는 것은 매우 좀 안타깝다. 네. 이런 생각이고 그러면 내일 이렇게 네. 원내대표가 이제 내일까지 시한을 두고 어떤 이제 강력한 플랜 B를 가동하겠다 했는데 네. 본회의가 안 열리면 사실상 플랜 B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수단을 가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계속 아마 협의할 걸로 보여지고 민주당은 지난 주부터 특히 우리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하고 의장실까지 찾아갔습니다. 네. 국회의장께 그 본회의 좀 열어야 된다 예. 이런 요청들을 하려고 찾아갔고 계속적인 지금 요청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사청문회 2명의 재판관 새롭게 들어간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네. 정계선 재판관하고 조한창 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답변들을 우리가 복기해 보시면 네. 각하의 결정문, 기각결정문 쓸 수가 쓸 없습니다.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 네. 스스로들이 했던 발언을 복기해 보더라도 네. 그리고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최근에 주말에 그 윤 탄핵 사건 변론 준비기일 과정의 영상들을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 했잖아요. 네. 그걸 다 돌려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 변론 준비기일 진행한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 이민선 재판관이거든요. 예. 했던 얘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사건은 어느 사건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선입 선출을 안 따지겠다. 네. 가장 먼저 신속하게 예. 처리하겠다. 예.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부분은 이미 조금 흐트러져서 이제 늦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했던 공언했던 그렇죠. 얘기들이 안 지켜지는 건 헌재 위신을 깎아먹는 겁니다. 네. 이거 인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저쪽에서 형사소송법처럼 엄격하게 증거 채택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 완화된 방식으로 증거 채택하냐, 이러니까 절차상 문제 있으니 각하해라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변론 준비기일에서 그건 형사소송하고 다르다, 명확하게 교통정리하고 넘어갔고요. 네. 세 번째는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소추 동일성 사라졌으니 각하해야 된다. 그 부분도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건 법률적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논란되고 있는 저쪽에서 주장하는 정말 법률의 영역에서 가능하지 않은 주장들 막 네. 남발하잖아요. 네. 네.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 변론 준비기일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다 교통정리된 쟁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각하결정문에 기각결정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5대 3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없습니다. 돼가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평의 기간과 헌재에 대한 신뢰는 반비례한다. 예. 그렇죠. 빠르게 가야 맞습니다. 된다. 늘어질수록 네. 신뢰가 떨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조한창 이야기 잠깐 하면 네. 네. 아니 어떻게 임명이 됐습니까? 그냥 지금도 사법 미아가 될 뻔한 분을 네. 대다수 국민과 야당이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국회의장님 나서가지고 막 위원 확인 청구하고 그래서 임명된 자 아닙니까? 네네. 그런 본인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할 때 정말 좀 이상했거든요. 김복형, 조한창 거의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그렇죠? 재판 거의 과정에서.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한 말 안 한다는 것은 일본 보통 이 심증이란 게 이런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냥 포커페이스로 네. 안 물어봤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 위헌이고 불법이야. 나는 어차피 극우 세력 지켜줄 거야. 아하. 이런 느낌도 일부 있으니까 이제 네.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네, 네. 그분들의 사법연수원 친구들이나 법조계 선후배들 말로도 최소한 합리성 갖춘 분들이다라고 하시니 네, 네. 어떻게 기각과 각하합니까? 제가 이 두 분이 인사청문회 했던 두 가지 발언은 꼭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고 네. 싶어요. 예. 당시 12월 3일 당시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배상사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고요. 조한창 네. 답변했죠. 그다음에 네. 통치기도 사법 심사의 대상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했고 불법 계엄이다라는 네. 얘기죠. 네. 사실상 그렇게 네, 인정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는 네, 네. 인사청문 과정이니까 못하지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네. 두 번째는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네. 다 얘기한 거예요. 탄핵 사건의 네. 본질적인 그러니까 내용 다 얘기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확실히 내란이 맞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게. 네. 네. 지금 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전 국민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헌재가 빠른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상식을 갖게 됐는데 맞습니다. 초반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상식이 착각으로 인식이 될 만큼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했던 얘기들 매우 빨리 해야 될 명분을 분명하게 제공했고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실토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최종 결정을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어놓고 네. 대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헌정 수호를 위한 탄핵들을 계속 가야 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요. 국회가 그 권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빨리 탄핵 선고 파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뜨겁게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여론조사 한번 도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일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과연 중도층 여론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 한 번만 여론조사 한 번만 띄워줘 보실래요? 과연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국민들 여론이 좋아졌는지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중도층이잖아요. 중도층에서 64에서 지금 70으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무려 6%의 중도 분들이 야 이러다가는 이거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불안감 등으로 다시 뭉쳐지고 있는 거죠. 오늘 뭐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예, 맞습니다. 정권 교체를 네. 지지한 여론과 민주당을 지지한 여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갤럽 여론조사고 리얼미터에서도 같이 그러니까요. 올라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잠깐만 한 말씀 네네 드릴까요? 마무리 말씀. 네. 어쨌든 너무 불안하신데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나 우리 조국혁신의 윤재관 대변인, 민당 이용우 의원님 여러분 오늘 토론하는 거 보셨지만 대단하고 똑똑하고 든든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더 믿고 응원하고 똘똘 뭉치자. 그 비상한 행동하자고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밤에 오늘 저녁이라도 또 광화문 다 나가자.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4월 2일 재보궐선거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야당끼리 경쟁하는 지금 빼고요. 어쨌든 민주당이든 다른 야당이 지금 나온 데에서 또는 부산 교육감 이제 김석준 교육감 후보 내일인데 사전 투표율이 6%가 안 돼요. 근데 부산 지금 광역선거 중 유일하게 지금 부산 교육감 선거잖아요. 네, 네. 여기는 범야권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할 수 없지만 법상 예. 사실상 진보 민주 중도 유일 후보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6%도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또 어제 오늘 1박 2일가 저렇게 저희들 또 저 예. 롯데 사직구장 앞에서 이원종 배우님, 이경 네. 배우님, 성경 교수, 김석준 후보님, 저 봉다리 봉다리 응원도 했고요. 우리 김석준 교수님 진짜 부산 교육이나 부산 사회문화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오늘 내일 예, 부산 예. 쪽의 지인들에게 최대한 투표하자. 4월 2일이 네, 투표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레. 예. 네네. 그러니까 이틀.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로에서도 지금 선거가 그렇죠. 보궐선거가 네, 있는데 구청장 선거. 네, 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출마를 못했습니다. 네. 예, 본인들의 귀책 사유 자유통일당 가서 윤상현 의원이 막 예, 가서 자유통일당 그러니까요. 후보가 지금 다니면서 종북 좌파 척결,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의 캐치프레이즈가 종북 좌파 척결이고 아이고. 윤석열을 뭐 지키자 뭐 이런 네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투표율이 7%밖에 사전 투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결과가 다 아시다시피 자유통일당이 상당한 투표를 그 결집하는- 보이는 것처럼 네.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의 마음은 조국혁신당 사상범 후보를 잘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네. 우리 민주 세력이 그리고 헌정 수호 세력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예. 자유통일당 후보에 대한 과도한 표가 나오지 않도록 네, 네. 그래서 저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도록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구청장 선거는 할 만한 아주 재밌는 선거예요. 네, 네. 재산 불리는 거 구청장이 재미 붙여갖고 그걸 도망간 놈이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공직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했더니 돈을 해라니까 그 선택한 백신 거죠. 따기 돈 기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나한테 다 덜 받는 건데 예. 그런 나쁜 놈을 공천한 정당 가서 시원하게 심판하고 그다음 민주당 장인호 후보님, 조희신당 수상 후보님 두 분 다 정말 평이 좋은 분들입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분들. 그래서 가면서 누구 찍지를 고민도 하면서 네. 이제 최종적으로 알아서 찍으시야 돼요. 사실 우리가 뭐 유권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민주당에서 민주당, 혁신당 후보 이야기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도 그 두 분이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게 투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냥 대거 가서 자유극우당을 그냥 확 짓밟아 주십시오. 네. 네, 부산 교육감 구청장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산시장 선거도 아산시장도. 거기도 네네. 지금 구구 세력이 집결해가지고 예. 국민의 후보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계는 반드시 이게 작은 재보궐이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요 시기에 펼쳐지는 거라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번 오늘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면 플랜 B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8대0의 환상이 뭐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 준비할 일 가만히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할 일은 한다. 그러니까 플랜 B에 대해서 당연히 강력하게 가동을 한다. 다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하면서 그래도 정상적으로 헌재가 돌아가서 결론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하는 일들 한다. 거기에 정상적으로 내릴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지켜보시면 막연한 불안감보다 우리가 할 일 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막연히 너무 불안해서 욕들만 하지 마시고 한번 차분하게 보면서 헌재를 향해서 목소리 한 번씩 더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장 하면 오늘은 파면해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파면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파면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